자, 바로 넘어가서 이거 다 좀 기초네, 기초. 이 그 괴, 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을 정립이 돼야 다음에 점을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해야 돼요. 기초.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하는 거거든요. 넘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배합계라는 게 나와. 배합계. 이것도 생선 요가 또 나왔죠. 배합계. 배합계. 자, 배합계. 자, 한 장 뽑아주세요. 아무나. 점치는 거 아니야. 한 장 뽑으니까 풍수환이라는 개가 나왔어요. 풍수환. 풍수환. 풍이니까 오선풍해, 그죠? 오선풍해 다 하는 거죠. 수니까 육감수죠. 육감수. 풍수 육감수에. 그러니까 얘 이름은 손이 풍이잖아. 또 오손풍이잖아. 오손풍. 그래서 풍. 얘 이름은 풍. 얘는 육감수잖아. 그러니까 이름은 수.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이름이 환이다. 환. 풍수환이다. 풍수환은 널리 물에다 돈을 딱 던지니까 이 물결들이 치죠. 물결들이 멀리 퍼져나가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많이 전파를 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멀리 퍼져나가니까 다 흩어진다는 얘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풍수환은 이게 물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풍수환. 왜? 물살을 잘 봐. 여기에 물이잖아. 물. 밑에 물인데 위에 바람이 불어.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철랑철랑거리겠죠. 멀리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으로. 우리는 왜? 우리가 상수역학이 상수학을 하는 거예요. 상수학. 자, 이런 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그 다음에 양으로. 그럼 어떤 개가 되겠어요? 양이니까 음이 되겠죠? 양이니까 음이 되겠죠? 음이니까 양이 되겠지. 얘는 음이니까 양이 되겠고, 양이니까 음이 되겠고, 음이니까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다 하는 것을 배합계라고 한다. 배합계. 그럼 얘는 뭐가 됐어요? 내화풍이라는 개가 됐어요. 내화풍. 풍력이 들었다. 풍족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죠. 내화풍. 이게 바로 배합계. 그러니까 이걸 왜 보느냐? 이 본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계의 속뜻을 알고 싶어. 내가 그 우리 희수 선생님이랑 윤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를 하려 그러는데 이런 개가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멀리 전파하자 하는데 나의 속뜻, 나의 숨은 뜻은 배합계. 오묘하죠? 배합계는 뭐예요? 지금 그렇게 점을 쳤는데 풍 피어났어. 얘랑 하면 내가 풍부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랑 하니까, 윤서 선생님이 하니까 마음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겠네. 얘랑 하면은. 그래서 원래 배합계는 뭐라 했어요? 본계에서 배합계로 바뀌었다면 본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배합계의 성질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이렇게 변했다면은, 배합계를 변했다면 그런 얘기고, 우리가 매화역에서 이걸 활용하는 것은 속마음으로 활용합니다. 속마음. 누구의 속마음? 나야 아니면 상대방이야? 나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 그래서 우리 개만한 딱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알아. 굉장히 좋죠. 딱 개만 뽑아도 속마음을 다 알아. 이게 상실력이 도사지 뭐. 그죠?
나의 속마음이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건 나의 속마음. 그내 속마음을 알면 뭐해? 상대방을 지금 말씀. 지금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했다 막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거 할까? 근데 내 마음은 사실 이런 마음이다 이거야. 아, 상대방.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나의 속마음은 다르잖아. 예.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속마음 사실은 이거야. 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둘이 동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걔가 딱 이렇게 잘 나왔어. 풍수안으로. 풍수하니까 우리 야 이거를 뭐 가게라는 데 내갖고 이게 선전등 막 해갖고 널리 한번 전파를 시켜보자.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찐빵집을 하나 냈어. 호떡집을 냈는데 새로운 우리가 내가 호떡 새롭게 한 걸 배워왔어. 그걸 많이 전파하자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어. 본인이. 근데 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이거 윤서 선생을 내가 평소에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풍부해지고 풍성해질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속마음을 뜻한다는 얘기. 아니 내 속마음을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하나의 공부라고. 아유 참. 알 필요가 왜 없어? 나는 지금 A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내 속마음은 B란 말이지. 나도 나를 모른다 이거지. 내 속마음은 내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걔는 내 속마음이다. 또 지금 좋은 기회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태풍대가 하나 가미수계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말을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쟤를 어떻게 잡아갖고 좋다고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벗어나려고. 이게 속마음이랑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사람이었지 말 그대로 얘기해? 여기서 이제 좀 사탕발림 타고 알랑방구 느끼고 막 이러잖아. 근데 속마음 이런 거란 말이지. 그죠? 가끔 우리가 내 마음 모를 때 있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야. 내 마음 내가 알아. 내 마음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야, 나 지금 잘 나가거든? 잘 나가는데 너 이거 나한테 투자해봐. 그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누가 투자가 들어와야 돼, 투자가 들어와야 돼, 말하자면은. 그런데 잘 된다 그래야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부도 일보 직전이야. 근데 잘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럴 때 안단 말이지. 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상대편한테 배를 하나 뽑으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뽑으라고 했잖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 A가 있고 B가 있어. A는 남자야. 남자. 나는 여자야. 여잔데 B가 와서 물어본 거야. 내가 이 남자랑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 좀 현재 만나고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개 같은 게 나왔어요. 감개 같은 게 이렇게. 이게 대합개가 감 같은 거. 나는 이 남자 만나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함정에 빠져갖고. 내 속마음은 나 이 남자가 싫어. 싫은데 와서 물어보는 거지. 이 남자랑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너 이 남자 싫어하네.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근데 이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만나긴 만나는데 다음에 물어볼 때 너 이 남자 돈 때문에 만나네? 너 원래 싫어하잖아. 탁 찍는단 말이지. 이게 산신령이지 뭐요. 그러니까 뽑은 거에서 반대편 그러니까 음양이 바뀐 거를 만들어갖고 배합계를. 그러다 우리 속마음으로 네.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말 처직해서 자기 거가 아니라 내담자가 왔을 때 그 그렇죠, 사람 속마음을 그렇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내담자 왔을 때. 또 자기 내정을 내가 쳐도 처음 나와 속마음이 내가 이번에 뭐 장사를 하나 하고 싶은데 탁 쳐보니까 난 하기 싫어. 근데 언니가 계속 하자고 그래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아니면은 언니는 하기 싫어하는데 나는 품기가 나서 언니랑 하면 내가 돈 벌 것 같아.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안단 말이지. 속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어갖고 아주 뭐랄까
미묘한 부분을 잡아내야 됩니다.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죠. 따고 물어봤는데 너 아니잖아 하고 탁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이게 속마음, 감춰진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배합계다. 알겠어요? 네. 이해됐어요? 자, 배합계는 있어요. 다음에 도점계. 이 도자는 무슨 도자요? 거꾸로 줄게요. 거꾸로. 우리가 회사가 도산했어. 도산을 거꾸로 뒤집혔다 이거. 거꾸로 뒤집혔다. 도산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 도점계. 도점계. 뒤집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도점계. 자, 뒤집어진 거는 이게 지금 본계잖아요. 이게 지금 본계잖아요. 이게 지금 본계. 이게 본계야. 본계인데 뒤집어진 건 어떤 게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앞뒤로 바뀌는 거야.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뒤집어져? 몰라. 자, 여기 이걸 보세요. 이거 여기 사인펜이 있어. 사인펜이 뒤집어지려면 이렇게 돼 뒤집어진 거죠. 아, 이렇게요. 알겠어요. 여기 책 있어, 책. 야, 이 책 있어. 이 책이 뒤집어지려면 이렇게 돼 뒤집어진 거죠. 네. 그죠? 그 도점계가 있고 부도점계가 있어요. 뒤집어져 똑같은 계는 부도점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계를 뒤집어봐. 뒤집으면 위에가 뭐가 돼요? 다시 얘는 똑같으니까 앞뒤가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요걸 이렇게 뒤집어봐. 이렇게. 요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요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요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그 요걸 갖다 이렇게 뒤집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고 얘는 똑같잖아. 얘는 모양이 뒤집으면 안 뒤집구나. 네. 근데 얘는 뒤집어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도점계가. 그럼 얘는 뭐예요? 수택절이야. 수택절은 절도 있게 하라. 절도. 딱딱 맺을 거 맺고 끊을 거 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영부영하지 말고 탁탁 매듭을 져라 이거야. 괜히 정에 끌려가지 말고 끊을 거 탁탁 끊어라 이거야. 내가 저 뭐 오래 살았다고 쟤 뻔히 나랑 안 되는데 그걸 질질 끌려가지 말고 탁탁 매듭을 져라 이런 얘기. 수택절. 수택절로 됐어요. 수택절. 요것을 도전계라고 하는데 도전계. 자, 도전계 32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도전계가 나오죠. 도전계는 아까는 나의 속마음이야. 도전계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상대방의 속마음. 네. 네, 매할성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걔도 풍수한 멀리 우리 새로운 호떡을 전파해보자. 나는 어떤 마음이야? 얘랑 하면은 풍성해질 것 같은 마음이야. 근데 이쪽 사람은 무슨 마음일까? 수택절이야.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딱딱 매듭 질 거야. 그냥 어영부영 할 게 아니라 우리 저 동업계에서 딱 쓰고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 딱딱딱딱 재서 일을 해야겠다. 동업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어영부영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실제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랑 동업하려면 탁탁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흐리멍덩하게 하지 말고 아까 오전에 10,000원을 껐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10,000원을 껐으면 10,000원을 갚아라 이거예요 저녁 때. 그죠? 그게 절이라고 그래 절. 그러니까 상대는 탁탁
탁 매듭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지금 이 개를 볼 때. 응?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틀리지. 마음이 여기는 내가 부자 될 것 같아. 풍성할 것 같아. 여기는 하늘에서 내가 절도 있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 그래서 지금 풍성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성계가 지금 동요도 없죠. 동요도 없어. 동요도 없고 그냥 괴 자체 본계로만 해석하는 거지. 본계로만. 이게 뭐예요? 도정계. 만약에 그래서 이런 게가 있어. 이게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응? 중화리 또는 리위화 이렇게 죠. 리위화 이렇게 있죠. 같은 걸 숙계라고 그래. 숙계. 같은 걸 숙계. 머리 숫자 써갖고 제일 대장계다 이거 대장계. 리위화를 읽는데 얘는 도전을 시켜봐. 거꾸로 만들어봐. 그래도 똑같죠? 이렇게 그래도 똑같아.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어도 안 바뀌는 것을 부도전계라고 그런다. 부도전계. 안 바뀌는 것을 부도전계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도전계라고 한다. 도전계는 어떻게 써먹어요? 상대방의 속마음. 그렇죠. 대학계는 그렇지. 나의 속마음, 감춰진 속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감춰진 속마음. 감춰진 속마음.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질문. 모르는 거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 그냥 집에 와서 끙끙대지 말고. 그러니까는 또 바뀌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각계표로 바뀌는 거죠? 응? 각계표로 뒤집는 거죠? 이렇게. 각계표로 뒤집어? 네,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각계표로 뒤집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랫게 위로 가고 그 말이에요. 아니 이걸 갖다 이렇게 뒤집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래게 위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오는 이게 위에 상효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그렇지. 이렇게 거잖아요. 여기 딱 뒤집어서 내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는 거 뒤집어. 도전은 무슨 말이야? 뒤집는다는 얘기야. 뒤집는다. 배합은 뭐야? 배합은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음양을 갖다 배합시킨다 이거. 배합. 음양을 양을 갖다 음으로 배합시키고 양을 음으로, 음은 양으로 배합을 시킨다 이거. 배합. 그러면 도전계는 상대방 그 마음을 아는 거고 부도전계는 그건 뭐예요? 부도전계는 똑같으니까 해석이 없는 거지. 그냥 이계지 뭐. 아예 해석이 없다고? 아니 이 괴에서 이 풍성한 괴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지. 여기서는 부도전계가 안 되잖아. 이런 괴가 나왔어. 그래서 그 이와 괴가 나왔어. 상대는 불과 같은 사람이네. 빛나는 사람이네. 좀 멋있는 사람이네. 사치스러운 사람이네. 언쟁을 즐기는 사람이네. 어떻게 하면 그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네. 이 속마음도 이거다 이거지. 보이는 그대로.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라고. 보이는 그대로. 얘는 겉에 보는 그대로가 속마음이지 그냥. 그러니까 얘는 앙카박이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부도전계는.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 바뀌면 걔 속마음은 따로 있단 말이야. 따로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하는 게 우리가 탁 괴를 딱 보고도 너 이렇잖아 어쩌잖아 탁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이런 거야. 이런 걸 배워야지 뭐 써먹는다 이거지. 그럼 굉장히 중요한 배합계 도전계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이제 다들 좀 깔아앉았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부도전계는